예, 코로나19 대응 관련 3월 10일 정례 브리핑을 이철우 도지사께서 3월 10일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이제 브리핑 없는 날을 빨리 만들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정말 코로나19로 관련 팬데믹 상황이 한자가 속출하고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등 감염병과 경제 위기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단합이 중요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먼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모범적인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밤잠을 설치며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하고 아이디어를 내며 전력을 쏟아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부터 총력 주관으로 선포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쿼터 격리해서 시설 종사자들이 헌신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들이 2월 19일부터 1069명의 환자를 이송했는데 이송할 때 방호복을 입고 중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 장거리 할 때는 4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갑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는 물도 안 마시고 정말 전쟁에 나는 기분을 하는데 위급할 때 화장실에 휴게소에 내리면은 다른 분들이 깜짝 놀라기 때문에 못 가서 우리가 도로공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제발 화장실 좀 가는 그 쉼터를 열어달라. 이래서 도로공사에서 상행선 하나, 하행선 하나, 졸업 쉼터, 간이 쉼터 그거 아시죠? 그거를 2개를 열어서 그때는 방호복을 벗고 화장실 갔다가 다시 방호복을 입어야 돼요. 그때는 환자도 같이 가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총리 주재 회의 때 제가 정말 고생하는 방호관들에게 격려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코로나19를 이겨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전일보다 12명이 증가되어 누적이 105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11시 기준으로는 11명이 더 불어났습니다. 1066명입니다. 왜 그러됐냐 하니 경산에 서린요양원에 음성으로 나왔던 환자들을 그 요양원 입소자들을 다시 검체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이와 같이 8명이 더 어제 2명 오늘 6명이 11명이 더 불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12명 통계는 경산에서 9명, 포항, 청도, 봉화에서 1명이 발생했습니다. 청도 주민 2분이 16일 만에 완치되어서 현재까지 완치자는 56명이 되었습니다. 병원 및 치료센터는 2개 의료원과 경주 동국대병원, 영주 적십자병원에 39명을 입원시켰고 생활치료센터에 26명을 추가 입소시켰습니다. 신천지 관련해서는 이제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육생 8명이 아직까지 연락도 안 되고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이상 어렵다 이래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왜냐하면 8명 중에 해외 출장이 2명이 있고 나이지리아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본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또 은양어선에 타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고 타시도 주소지가 있어가 이 사람은 타시도로 가버렸고 또 전혀 나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끝까지 부인한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신천지 신도 8명은 제외하기로 하고 오늘부로 신천지 조사는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검체는 6,227명을 완료해서 확진자는 497명으로 확진율은 8%가 되겠습니다. 어제 마스크는 나노 멤브레인에 대해서 식약청에 요청을 했고 식약청에서 오늘 검토를 해서 방진이나 이런 걸 우리가 조사했는 게 그대로 맞는데 또 화학적인 반응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보고됩니다. 경산 서린요양을 해서 추가 확진자 8명이 나왔는데 2월 26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검사를 실시해 총 120명 중 13명이 양성 판정, 11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음성 판정을 받았던 109명, 122명인데 3명은 뭐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2차 검사를 실시하고 현재 8명이 양성이 되어서 24명이 음성으로 나타났고 77명은 아직까지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더 위험이 상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봉화의 푸른 요양보호사와 접촉한 포항의료원 의료진 7명, 의사 1분, 간호사 6명이 자가격리되었는데 3월 6일 날 봉화의 푸른 요양원 보호사 4명이 의료 지원을 위해서 포항의료원에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서 일을 마치고 이분들을 갈 때는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어서 가가지고 의료 지원을 마치고 하루 만에 그 집으로 돌아가 몸이 안 좋아서 조사를 했더니 한 명이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접촉한 포항의료원 의료진 7명이 자가 격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3월 7일 확진받은 포항 어린이집 교사를 접촉한 어린이, 그 다음에 선생님, 종사자 등 전원을 60명을 검출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2명은 나는 검출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은 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강제적으로 검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편인데 현재 아무 증상이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코트 격리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회복지시설 564개에서 2개가 더 처음에는 안 할 인원이 부족하고 이래서 했는데 추가로 몇 명이 더 들어와가지고 하겠다 이래서 566개소가 되었습니다. 종사자는 9,566명이고 입소자는 17,122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종사자들께 어린이가 있다든지 노인을 모신다든지 또 내가 임산부가 있다든지 또 장애가 있다든지 몸이 안 좋다든지 이런 분들은 무조건 재택근무를 해라. 밖에서 일을 해도 아무 임금 받는데 지장이 없다. 이것은 복지부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제어시켰는데 388명이 신청해서 제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의가 들어오고 어떤 분은 강제노역이다 하고 막 비판하고 막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장들한테 직접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분들 중에 어린이가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불평을 하는데 그런 분들 반드시 좀 제외를 해라. 또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한 분들 제외해라. 우리가 검토할 때 종사자 80%만 들어가서 일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밖에서 한 20% 근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했더니 1,044명이 현재 재택근무를 합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보는 종사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불이익이 없습니다. 혹시나 내가 이 종사하다가 밖에서 근무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해고되나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 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복지협회나 시설장들께 또 복지부 이런 데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건강이 안 좋고 내가 거기 근무하는 게 조건이 안 맞다. 이런 분들은 더 재택근무를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여러분에게 정말 고맙고 하기도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주는 거, 위로금을 줄 수 있는 거, 간식비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최대한 법적인 내에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는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계약까지 연기돼서 학교 급식용 농산물이 구매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청도의 대표
농산물 미나리의 경우 평년 대비 판매량이 80% 감소해 미나리 눈물고개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1개월간 가격 하락 농산물을 보면 딸기가 한 40%, 참외도 한 36.7%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도청 구내식당에서는 미나리를 제공하는 이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 도에서는 당초 학교 급식 등으로 소비될 예정이던 계절 과일을 컵 과일로 만들어서 어르신 등에게 4만 개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경상북도는 사이버 쇼핑몰이 사이소 16개 시군 쇼핑몰과 함께 특별 이벤트, 공동 판매, 할인 등 판촉 활동도 강화하고 주요 수산물 24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대형 온라인 업체 2개서의 판매망을 구축해 소비 촉진을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코로나19 대응 농식품유통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 중으로 판매 부진 농산물 구매처 알선, 온 오프라인 판로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어제도 기부금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제 12건이 접수되어 기부금 7억 3천만 원과 마스크, 도시락 등 다양한 기부품이 있었고 특히 비공개를 요청한 분이 거금 5억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절대로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도로공사, 직지사, 경상북도 5개 광고협회, 대상, 인천시 광역시, 청도 샘물, 아우홈, 베베숲, 주 MDS 코리아, 전남도청 등에서 각종 물품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부해 주신 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대구에 눌려가지고 대구는 엄청나게 우리보다 많이 가는데 우리가 좀 실제로 사용하고 나니까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십자사 대한적십자총 회장과 여러 기관에다가 경북이 실제로 지금 23개 시군에 나눠 쓰기가 부족한 물품이 돈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조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적십자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 말씀드리고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우리 유수민 천영길 기자님 먼저 하시죠. 네, 유수민 천영길 기자입니다. 복지시설 코호트 격리 들어갔는데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애초에 1주간 근무하고 교대 근무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2주가 되면서 이 종사자들이 코호트 격리가 마치고 나면 이분들이 자가 격리 조치에 취해지는지, 그렇게 되면 코호트 격리 마치고 나서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지금 종사자 대부분이 코호트 격리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호트 격리 끝나고 나서 시설 운영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또 지침을 이 시설에 대해서 시군마다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이 종사자 숙소 등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한 사항을 조치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숙박을 같이 하게 되면 1인 1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 2인 이상이 함께 숙박을 하게 되면 사실상 코호트 격리가 의미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 숙박과 식사에 대해서 제대로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어제 현장도 돌아보고 오늘도 현장 돌아볼 예정이고 시장 군수님들도 현장에 돌아보고 우리 또 실국장님이 담당제를 했고 또 담당 사무관제를 또 해놨고 모두가 철저히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이미 이분들 체크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유증상자도 없고 또 코트 격리 2주 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은 자가 격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운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숙식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약간이 부족한 데는 친구라든지 별도를 구했고 또 도저히 안 되는 데는 별도 시설에서 숙식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철저히 준비를 했고 우리 도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이뉴스투데이 남혁일 기자님. 예, 이누스투데이입니다. 지금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중에 중국 조선족 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 최근에 중국 우한이나 좀 출입국 기록이 파악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중국 우한 1월 24일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없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체크가 다 되고 다 격리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도 다 격리 조치했고 거기에서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자분이 걱정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그 중에 조선족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거는 파악이 안 됐지만 이상 증세에 있는 사람이 없었고 이미 시간이 중국 갔다 온 시간 이런 것들은 다 체크되었기 때문에 음성을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해도 다 걱정 없이 가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우리 안동 MBC 홍석준 기자님. 예, 안동 MBC 홍석준입니다. 어제 보도에도 나왔었는데 봉화 푸른 요양원에 확진받은 요양사들이 함께 할머니들하고 함께 가서 이제 돌보면서 본인도 확진자가 확진자를 돌보는 문제가 의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동의를 다 받았다 요양사들한테. 근데 관련 기사의 댓글 요양사의 가족으로 보이는데 속아서 갔다 전혀 설명이 없었고 들어가 보니까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담당 과장이 좀 자세히 설명 드려주시죠. 예, 보건정책과장 김영길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1명에서 1명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분이 그날 갈 때는 3월 6일 날 갈 때는 워낙 고령의 환자였고 계셨던 어르신들이 고령의 환자면서 누군가는 옆에서 부축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도 요구를 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봉화 푸른 요양원에서는 동의하에 네 분을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동행을 해가 갈 때는 그 환자를 거기에서 계속 입원을 같이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입원을 하는데 간병인으로 목적이 아닙니다. 이분이 거기서 가서 입소할 때까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갖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포항의료원에서는 의료진들이 준비하고 있으면서 바로 투입하지를 않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레벨 D 착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교육을 한 다음에 이분들을 안전하게 이제 입원을 조치를 마쳤습니다. 마치고는 이분들은 따로 병동이 따로 되어 있는 중환자실 병실에서 따로 이제 소독되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그 병실에서 네 분이 함께 주무시고 도착해서 당시가 벌써 12시, 11시 반, 12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접촉만 잠깐 해가 이제 입소시키는 과정만 있었고 그 다음 날 10시에 포항을에서 출발해서 바로 봉화 푸른 요양원으로 다시 복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는 봉화 자연휴양림으로 격리하고 있던 중에 다시 갔다 왔으니까 검사를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네 분을 검사할 결과 한 분이 양성으로 나와서 지금 김천의료원에서 입원 격리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당시에 의료진하고 중복대가 약간 접촉이 있었다고 한 부분이 의사와 해서 간호사가 총 7분입니다. 7분에 대해서는 현재 별 증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 전파를 감염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계속 지금 모니터링과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드린 건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그분들은 음성이었는데 잠깐 도와주러 갔다가 양성이 나온 케이스. 예. 그건 거고 애초에 양성이 나온 요양보호사가 양성이 나온 할머니들하고 한 방에서 이제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닙니다. 양성이 안 났습니다. 이분이 가실 때는 다 음성이었기 때문에 보냈고요. 아니, 포항 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봉화에. 예. 예, 봉화 양성은 없었습니다. 요양보호사분 중에 양성 없어요. 예, 양성은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맨 처음에는 있었죠. 간호조무사 1명과 요양보호사 9명, 총 그 10분이. 요양보호사 9분 중에 예. 그 병원에 옮겨졌잖아요, 지금. 네. 병원에 옮겨졌는데 그 요양보호사 1명에 뭐 할머니들 몇 명이 배정이 돼서 그러니까 확진자잖아요, 요양보호사도. 근데 확진자가 확진된 할머니들을 요양원에서 하듯이 계속 케어를 하고 있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였거든요. 포항 얘기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날에 있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우리가 의료원에 전담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다 했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통상 보면 양성자와 양성자는 조금 접촉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자일 때 양성자가 같이 우리 지금 생활치료센터나 전담병원에 한 방에 같이 이제 같은 실을 사용하듯이 그분들한테는 양성자가 일부 같이 부축하고 도와주고 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양보호사의 자녀로 추정이 되는데 우리 엄마도 확진자인데 치료받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왜 거기서 남을 돕고 있냐? 아닙니다. 그런 상황 그런 아니고 문제인 거죠. 하루 검사 결과 나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저들이 도지사께서 저걸 지시를 해가 우리 의료원을 100% 다 모셨습니다. 모시는 과정에서 같이 있었지 다른 거는 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말은 우리 기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요양보호사도 양성인데 그 요양원에 입소한 그 할머니들도 양성인데 같이 입원을 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요양보호사 노릇을 하는 게 맞느냐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한 할머니 이런 분들이 이제 막 기저질환이 크게 없으면 괜찮은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함께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부축도 해주고 더 편하다 이래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같이 가서 자기도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에 한 명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4명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입원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는 그런 경우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의료 윤리 도덕에 맞는지 그것은 지금 워낙 급한 상황이라서 원래는 한 분을 한실에 모셔야 되는데 1인 1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1인 다인실로 가서 모시고 있다. 그런 형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분들은 경증 환자입니다. 중증 환자들은 따로 상급병원으로 가고 그런 형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봉화 푸른 요양원이든지 우리 경산의 서린 요양원 이런 데는 그 한 번 감염이 되면 연세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음성이지만 이게 나타나는 속도가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양원 중심으로 한 코트 격리는 정말 한 번 찾아오면은 다들 감염이 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조심을 하고 좀 힘들더라도 함께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우리 한국일보 이용호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산 서린 요양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최초 확진자가 2월 27일 확진됐고 이 감염 경로가 2월 25일 날 감염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뭐 하루 이틀 만에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요양원에서 근무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14일 동안 지금 21명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 확진자가. 오늘까지 하면 24명.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확진되고 21명. 뒤에 제대로 이게 뒤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14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음성자로 판정된 분들, 이분들은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초처에 요양보호사 61세 여자분이 이제 확진이 된 건 2월 27일 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2월 27일 확진됐다 하는 그 전에 조금 발열 현상이나 있었기 때문에 검체해가지고 나타난 게 2월 27일 날 최초의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에 이미 그 안에 다
바이러스가 퍼졌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77명이 검체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얼마나 나올지 그 모르는 상황인데 이분들은 현재는 음성으로 있었기 때문에 격리 상태에서 그 요양원에 있습니다. 격리 상태에서 그런 형편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요양원은 정말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함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올지. 봉화는 아직까지 누가 먼저 확진이 되었는지, 확진자는 뭐 나왔지만은 어떤 감염 경로가 있는지 아직까지 밝혀지지도 않고 있습니다.